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올해 2020년 원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장 좀 주가가 수혜를 봤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주였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요 언택트 주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가 지금 계속 창궐을 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또 백신도 개발이 되고 언젠가는 좀 종료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종료가 되어도 이러한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를 계속 좋게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을 올해를 좀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뜯어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카카오가 연초 대비 한 140%가 올랐는데 이게 실적은 그대로고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이익이 뒷받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이익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익은 거의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한 50%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이익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한 50% 정도 올랐던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년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네이버는 올해 사실 코로나로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면 오히려 내년 이익이 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광고, 커머스, 웹툰, 일본 시장, 게임, 핀테크, 여러 이제 다양한 이 언택트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전망을 내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에 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요겁니다. 이 현재의 성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어떤 트렌드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러한 긴 성장의 한 부분일 뿐이지 특별히 일시적으로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꺾인다, 이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중소 영세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수혜를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광고 쪽은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네이버는. 근데 이제 지금 3분기부터 이제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돼서 광고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 기업들의 이 마케팅 심리도 10월 광고 동향 지수가 전망 지수보다 실제 초과했습니다. 초과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톡비즈보드라는 이 사용자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 상품을 신규로 출시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엄중한 상황에도 92%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을 해보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광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기저 효과가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0년이 2019년보다 성장했던 것보다 2021년이 2020년 올해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경기에 회복이 되고 광고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의 톡비즈와 같은 이 타겟팅 신규 광고 상품을 네이버도 출시를 했거든요. 스마트 채널이라고. 여러분들
그 네이버 뉴스 요 핸드폰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2020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단 광고 쪽 부분에서의 저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는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그 전체 실적에서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큽니다. 이익 기여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광고 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이익이 많이 좌우가 될 건데 일단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엔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커머스죠, 커머스. 이게 이제 올해 그 가장 큰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올해 네이버가 38.5% 성장을 하고 카카오가 57.6%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온라인 모바일 소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는데 사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랑 무관하게 이미 고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뭐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끝나도 27%, 35%라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커머스 쪽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죠. 모바일로 물품 구매를 하는 그 비중이 아주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모바일로 소비하는 게 증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의 뒷받침은 뭐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도착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빠른 택배 시장의 성장이죠. 해마다 지금 2자릿수씩 택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속도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그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백화점을 못 가니까 직접 이 물건을 라이브로 찍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이러한 쇼핑 라이브가 매달 전달 대비 2배, 3배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카카오 선물하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전년 대비 40, 50%씩 지금 매 분기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하고 남에게 선물을 해주는 편리한 형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카카오가 사실 처음에는 우리 스타벅스 이제 커피 쿠폰이나 보내는 그런 좀 낮은 가격의 상품만 구매하고 선물하는 뭐 그러한 어떤 이 쇼핑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명품, 그러니까 고가의 물품 구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에서 이제 저가에서 고가로 계속 상품군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볼륨이 커지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 쇼핑의 구매자 침투율이 뭐 연령대별로 고연령대가 제일 많이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 저연령대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굉장히 이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구매하는 비중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쇼핑의 구매자의 어떤 저변이 굉장히 확대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가 끝나도 커머스,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이 그렇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올해 높은 성장을 보여줬던 또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웹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BTS가 전 세계 다이너마이트가 1등 한 거에 버금가는 열풍을 지금 해외에서 한국 웹툰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이 한화로 5조 7천억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인데, 라인의 망가, 연평균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코마가 올해 대박을 쳤죠. 연평균 뭐 한 3, 4배씩 지금 막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만화가 이렇게 일본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보시면 이 일본의 모바일 만화는 아직도 이렇게 종이 만화를 스캔을 떠가지고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한국
만화 대비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 스크롤도 잘 안 되고 이 흑백, 그러니까 일단 흑백이고 그리고 이거를 글씨를 크게 보려면 이렇게 손으로 확대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 만화처럼 올 풀 컬러가 자동 스크롤 되는 그런 만화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한국 만화는 연재형이기 때문에 그냥 한 5분, 3분 보면 그 한 회 분량을 보고 또 그 다음 연재 또 보고 하는데 일본 만화는 그 완결형입니다. 완결형. 그래서 이 만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뭔가 좀 그 내용에 재미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모바일이 그렇게 앉아서 보는 다라기보다도 지하철이라든지 잠깐 보는 어떤 스낵 컬처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만화가 일본에서 이렇게 큰 그 경쟁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남한 레벨업이라든지 한국에서 그 히트했던 만화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유튜브가 지금 전 세계의 그 큰 점유율을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시청 시간이 유튜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튜브에 좋은 콘텐츠를 올리면 유튜브 안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광고로 자기가 뭐 진짜 몇십억을 벌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서로 유튜브에 경쟁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올리면서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건데 네이버의 이 웹툰도 현재 그런 어떤 그 선순환 구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 연평균 작가의 수익이 3억입니다. 그리고 탑10 안에 들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을 사실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근데 네이버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이버 웹툰에 좋은 작품을 올리려고 아주 경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캔버스라는 이제 그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이 그 웹툰을 올릴 수 있는, 웹소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수익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평균 6천만 원. 탑 3에 들면 10억 원, 탑 10에 들면 5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안에 이 웹툰이 급속도로 이렇게 업로드되는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유튜브처럼 굉장히 이제 좋은 콘텐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선순환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멕시코, 프랑스에 다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24세 이하의 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구매력도 생겨서 돈을 주고 만화를 볼 것이고, 그러니까 향후 성장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게 네이버의 이 웹툰, 뭐 피코마가 일본에서 카카오 그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것처럼 이 네이버의 그 해외에서의 미국에서의 어떤 고성장은 이러한 어떤 배경으로 향후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대부분 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해주고 하셔서 그 네이버의 3분기 결제가 거의 한 7조 원, 연평균 60% 전년 대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카카오페이 거래액도 뭐 17조 원, 그렇죠? 그리고 전년 대비 39%라는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이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이제 페이 쪽 위주로 핀테크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엄청난 시총으로 그 상장을 하려다가 뭐 중국 당국에서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실패를 한 엔트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 보시면 처음에는 얘네도 결제 관련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55%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제가 36%, 대출이 39%로 결제 이외의 금융 쪽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조만간 그 네이버 쇼핑에 있는 중소상인들 대상으로 대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을 동안에 어떤 기간이 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더 많이
확보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파이낸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엄청난 그 금융 상품을 카카오 안에서 팔면서 카카오 내에 가입 가능한 펀드들. 그래서 지금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펀드를 카카오에서 이미 팔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해서 지금 주식 계좌 수가 최근에 250만 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제를 하려면 이제 잔고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잔고로 이제 이렇게 펀드 투자도 하고 보험도 구매하고 그리고 그걸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이제 이 엔트파이낸셜처럼 결제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금융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기존 그 시중은행, 시중증권사, 시중보험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고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모델입니다. 결제액이 증가를 해서 계좌 잔고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계좌 잔고로 투자도 증가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이낸스를 해주는 그 대출을 증가를 해주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는 좀 성장 잠재력이 다르겠지만 기존 금융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핀테크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는. 이게 한국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네이버, 카카오 밸류에이션에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일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신설 통합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의 카카오톡은 라인인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네이버는 야후 재팬인 건데 두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라인에서 이제 야후 쇼핑도 하고 야후 포털도 하고 야후 그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또 이렇게 구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얼만큼 그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쇼핑 시장을 보면 그 야후 재팬 쇼핑이 이미 분기당 약 8조 원 규모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분기당 한 7조, 6조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유사한 규모죠. 오히려 더 큰 규모로. 그리고 YOY 성장률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네이버에 버금가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쇼핑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그 실적이 성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라인 소프트뱅크 통합이 되었던 게 이제 결제 서로 경쟁 싸움이 붙으면서 이제 통합이 된 건데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말자 해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야후재팬의 페이페이란 그 간편 결제 서비스가 분기당 약 5억 건 그리고 전년 대비 약 400%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인페이도 요거랑 이제 합쳐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장, 이 거래 규모를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설법인이 이 실적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용 시간도 거의 뭐 모바일로 지금 그 야후재팬 서비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라인과 통합이 된다라면 어떤 큰 폭의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차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 시장입니다. 그 보시면은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률 그러니까 이제 3일 중에 한 번 이상 그 게임을 하신 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저변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리 모바일 게임 시장도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5G와 같은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바일 게임 시장도 커져가고 있는 게 뭐 당연하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MMORPG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MMORPG는 우리나라만 하는 거다. 중국
그리고 대만 요 세 개 나라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원신이라는 이제 중국 MMORPG 게임이 미국하고 일본에서 최근에 매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MORPG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임이 됐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한국에 이제 MMORPG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흥행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 시장에서의 어떤 주요 관전 포인트는 한국의 MMORPG가 이제 해외에서 흥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언택트주들이 주가가 뜬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요거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2021년도 그러한 성장의 한 부분으로서 높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언택트주들은 내년에도 실적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순이익 성장률 빼기 지금 멀티플 PER을 뺐습니다.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ROE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해줬습니다. 대신에 그 1.5배의 어떤 그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봤더니 이 네이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좋습니다. 고성장을 내년에도 유지할 거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이제 순서를 정한다라면 내년의 탑픽은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많이 이익을 못 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야후재팬이 이제 지분법으로 통합되는데 얘가 연간 한 1조 원씩 순이익이 나요. 그래서 요게 지분법으로 반영이 되면 높은 순이익 성장, EPS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어떤 부담이 좀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쇼핑, 결제, 금융, 광고가 이게 한 놈만 좋아도 나머지가 다 좋아질 수 있는 선순환 플랫폼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쇼핑 물건을 결제하기 위해서 결제도 좋아질 거고, 결제가 좋아지면 아까 제가 핀테크 설명드린 것처럼 엔트 파이낸셜 모델처럼 금융이 좋아질 거고, 금융이 좋아지고 쇼핑이 좋아지고 하면 당연히 광고주들이 여기에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한 세트로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래서 성장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글로벌 웹툰 말씀드렸죠. 전 세계인들이 이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좋은 어떤 웹툰, 웹소설을 올리는 그러한 선순환 플랫폼이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구축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이랑 아까 그 야후재팬 통합이 되면 모바일,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병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겠죠. 그래서 네이버를 이제 내년에 가장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독보적인 IP,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리고 MMORPG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면 가장 큰 MMORPG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NC소프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년에도 언택트주와 좋은 어떤 투자를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